네, 3월 6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 대한민국 정책의 현주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이분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 맡고 계신 한정혜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 주가 또 이렇게 흘러갑니다. 엄청 빠르게 지나가네요. 그러니까요. 네. 의원님만 오시면 금요일이구나. 금요일이구나. 저도 여기 나오면 금요일이구나. 금요일이 알림시계. 예, 한정혜 의원님과 방송을 시작합니다. 노미님께서 취재 편의점 안녕하세요. 뉴욕은 하루 종일 비가 옵니다. 한국은 밝은 날이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안내 말씀 주셨는데요. 한국은 서울은 어제 비가 종일 왔습니다. 예, 밤에 내렸고 그리고 오늘은 비가 그쳤는데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쌀쌀해졌어요. 쌀쌀합니다. 네. 다시 겨울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아닌 게 아니라 중동에서 전쟁이 네. 예. 그 인명살상이 벌써 이란에서만 1,100명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저는 그 네. 학생들. 그러니까요. 네. 너무 그 엄마들의 절규가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막 그 마치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뭐 그 짐승의 울부짖음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소리. 제가 세월호 참사 때 세월호 엄마들한테 네네. 들었던 그 울음이 그 이란의 엄마들하고 정확하게 일치가 돼서 세상의 그게 모든 너무 엄마들 똑같습니다. 네, 모두의 예. 마음은 똑같은 거니까요. 네. 하여튼 근데 중동의 전쟁이 나니까 한국의 기름값이 왜 갑자기 오르는 겁니까? 이제 6일차 아니 오늘로 이제 7일차에 돌입을 하는 건데 지금은 오를 이유가 없거든요. 네. 지금은 어쨌든 이제 한국의 일단 어쨌든 식물 경제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에 나오는 기름들은 예전에 샀던 기름, 네. 예, 중동 전쟁 이전에 샀던 기름 원유이고 그것을 가공해서 만들어서 시장에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민간 사업자들이 아직도 비축량도 민간 사업자가 갖고 있는 비축량도 있어요. 네. 3월 아마 4월 정도까지 4월 일부 정도까지는 전혀 생산하고 시장에 내보내는데 문제가 없는. 예. 그러니까 통상 90일치를 갖고 있는데 어제 국무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207일인지 206일치 그건 저희가 이제 전략 물자로 가지고 전략 있는 물자. 비축유입니다. 비축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가 예.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내는 건데 예. 지금은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민간업자들도 민간. 하루하루 쓰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정유 공장들이 그래서 어. 우리는 뭐 한 30일 거 생산 분량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30일 게 네. 있고 그다음에 계속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든 어디든 그렇죠. 통해 가지고 유조선이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채우는 예, 건데 쓰고 채우고 예, 쓰고 쓰고 채우고 채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도 아직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 공급하는 물량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중간 상인이거나 주유업자가 선반영을 한 거죠. 유가를. 네. 무슨 소리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중간에 이런 시기를 활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네. 거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께서도 정말 말씀을 하셨고 돈이 막이라고 하지만요.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네. 민생이 어렵고 지금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거 예. 단속하고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공정위는 조사가 들어갔고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최고 가격을 지정하는 거 네.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아마 최고 가격 지정 검토 어제 바로 들어갔으니까 네. 오늘쯤 결과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정책위도 이럴 때 그 원래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가격을 튀게 네. 가지고 일종의 바가지 요금처럼 하는데 바가지. 이것도 사실 담합을 하는 거거든요. 해당 그렇죠. 지역에서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부분은 저희 정책위에서 지금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필요하다면 빨리 법안을 좀 제출해서 이것도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어제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했던 말이 이거 바가지 아닙니까? 바가지 계속 바가지 아닙니까?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근데 그 이게 지금 오늘마다 제가 오늘 출근길에 이렇게 보니까 몇몇 주유소는 좀 살짝 내렸더라고. 1899였다가 오늘 보니까 1835, 1827 이렇게 내린 그 저 주유소가 있는데 일단 기름값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네. 이게 그 서로 내탁 공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유소에서는 정유회사가 그렇게 단가를 올려서 우리한테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올릴 수밖에 없다. 무슨 소리냐? 주유소 사장님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이미 기 공급됐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가격을 얘기를 하느냐? 근데 가격은 매일매일 달라지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달라지는데 지금은 상황이 선반영이 될 이유는 없는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만약에
정유회사에서 실제로 공급을 하면서 가격을 올렸다면 네. 그것은 굉장히 쉽게 사실은 뭐 정유회사 체크가 큰 게 몇 됩니까? 개가 안 되기 예, 때문에요. 예. 공정위 통해서 체크가 되고 얼마의 가격을 로 편성을 해서 내 보냈는지. 아, 는 금방 뭐 나오는 확인이, 거니까 예. 확인이 되죠. 그게 예. 지난 한 달 동안에 있었던 유가의 변동이나 이미 확보했던 원유를 정제한 그때의 그 원유 가격과 변동되어서 이게 그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그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그 격차를 확 벗어나게 만약에 공급을 했다면 진짜로 네, 네. 시장에다 공급했다면 그건 정유회사가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했던 거니까 그건 뭐 빨리 나올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정유회사는 제대로 공급을 했는데 중간 저장 회사라든지 또는 주유소에서 우리 암암스럽게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네. 바가지- 암암리에 바가- 바가지를 조금 해보자. 이거 네. 한꺼번에 확 올린 그러니까 오전에 얼마로 했다가 했다가 살짝 점심 때쯤 얼마로 올리고 저녁에 이렇게 해. 왜냐하면 3번에 걸쳐서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오전에 얼마였는데 아침, 점심 점심, 때 저녁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의 200원 정도를 맞습니다. 결국은 아침과 저녁이 달랐거든요. 저희 동네는 253원인가 올랐습니다.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게 그렇게 담합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죠. 네. 서로 간에 연락을 안 하면 네.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공정위가 어제 바로 조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될 것이고 공정위 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또 급하게 내리거나 하긴 하겠죠. 그래서 예. 이거는 뭐 결과가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 처벌 받아야 될 사람들은 처벌 받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사이에 부당이득을 얻었다면 환수 조치도 가능한 겁니까? 그거는 공정위 차원에서는 환수 조치 가능합니다. 공정위 과징 차원에서. 예. 공정위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병기 위원장님 응원합니다. 그 예. 공정위가 이제 뭐 이 큰 회사들의 담합, 뭐 설탕 제조업체, 예. 제분업체 이런 밀가루, 것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 지금 이제 주유소까지. 주유소까지. 그래서 사실 그래서 공정위 인력을 좀 많이 늘리려고 하고요. 이렇게 우리가 말은 정치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시장을 공정하게 평평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공정하게 만드는데 뛰어드는 가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그냥 공허한 구호처럼 남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적용이 안 되는 거니까 예, 예. 아무도 뭐 조사하는 사람도 없고 뭐 말만 그렇지 누가 조사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네. 저희가 공정위 인력을 제대로 보강을 해서 네, 네. 아주 시장 내에서 실물 경제라든지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전혀 영향이 없는데도 과도하게 이렇게 플럭추에이션을 보이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잡을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취하는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징 체제를 가해서 내가 벌으려고 했던 것보다도 내가 훨씬 더 손해를 보거나 네. 내가 그거 하려고 하다가 망했어.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나는 시장에서 퇴출됐어. 네. 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야지만이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 사실은 많은 분들께서 어떤 정치의 효능감을 네네. 그 특히 이제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너무나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빵값이 너무 비싸 뭐 이랬는데 밀가루 담합 조사해서 빵은 1,000원, 케이크는 10,000원 이렇게 할인되는 효과가 직접 나타나고 생리대 라면 값도 라면 좀, 값도 예, 좀 그것도 이제 밀가루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밀가루 가격이 내리니까 연쇄적으로 네. 밀가루를 주 원료로 해서 만드는 가격들이 예. 아니 원료 가격이 내렸는데 왜 가격이 안 안 내려. 움직이지? 예. 이제 이게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다들 검토를 하고 있고 예. 아마 어. 조금씩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국민들의 이 실질적인 지금 당장 갈급한 그런 그 정책 현안들에 대해서 국무회의가 라이브로 돌아가면서 실시간으로 어떤 내용이 점검되는지가 확인이 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또는 네네. 이제 뭐 그 정부 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팔딱팔딱 살아 뛰고 있다라는 게 생기니까 국민들께서 굉장히 안심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 그제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우울하셨어요. 네, 주식을 주식이- 팔아야 되나. 그래서 대통령님 해외 순방 나가시지 말라고 하는 근데 이제 의견들이 지금 많아지고 근데 있습니다. 어제 또 막 그 폭등을 또 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하루는 떨어져서 걱정, 또 브레이크가 하루는 이렇게도 걸리고 서킷 저렇게도 브레이크, 걸리고. 사이드카 발동, 예. 뭐 이제 난리도 아닌데 오늘 그 김용범 그 청와대 정책실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네네.
한국 증시는 버블이 아니다. 제값을 찾아가는 중이다. 이제 이런 그 입장을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안심하시고 네네. 투자하세요. 예,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좀 논의가 있습니까? 증시와 관련해서? 증시 관련해서는 지금 주식시장 내지는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우리가 상법을 통해서 정리할 것들은 1차 상법 개정, 2차, 3차까지를 해가지고 네. 자사주 소각 부분까지 했죠. 해서 정리를 했고요. 예. 이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몇 가지 좀 손을 봐야 되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차분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네,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자본시장 내에서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런저런 장난을 치거나 해서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예. 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뭐 지배주주가 주가를 눌러가지고 제값이 처지지 않는 형태로 되어서 네. 가치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게 만드는 음. 그런 상황도 이제 불가능하게 음흠. 만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김용범 정치실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가격을 찾아가는 네. 작업을 꾸준하게 저희 국회가 진행하겠다. 지금 이제 하반기에 남은 것은 저희가 자본시장과 관련한 법안들을 정리를 할 텐데 아시겠지만 그 해당 법을 논의하는 상임위가 네. 정무위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정무위가 저희가 이제 위원장이 아니어서 네. 사실 법안 상정도 안 되고 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논의도 안 되고 네. 해서 그냥 법안들은 쭉 제출을 좀 하지만 저희가 6월 이후에 2기 그 흔히 말하는 뭐 상임위가 제대로 좀 꾸려지고 하면 정무위를 이번에는 우리가 좀 가지고 오고 네. 해서 제대로 그렇죠. 좀 구조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갖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6월 지방선거 전에 5월에는 의장 선거가 있는 거죠. 5월에 국회 의장 선거가 의장 선거가 아마, 있고 있을 의장 것 같고요. 선거와 함께 원내대표 선거가 선거를 있고. 원래는 이제 5월 둘째 주에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네. 저희 당원 당규에 보면 예. 그게 지방 선거가 있어서 네. 5월 둘째 주에 할지 아니면 그냥 6.3 지방 선거를 하고 바로 할지. 선거 이후에 할지. 예. 그러면 예. 이제 어쨌든 새로운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을 하게 그쵸.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원구성 협상이 그럼 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어쨌든 6월 중에는 다 그게 마무리가 되어서 저희가 6월 달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면 4월까지는 저희가 국회를 막 어떻게든 계속 돌려서 민생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하는데 5월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서 네. 5월부터는 본회의가 상임위가 안 열릴 가능성이 좀 크거든요.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거죠. 예. 아주 정말 이제 급해서 하는 거 외에는. 그래서 그러면 5월 한 달이 쉬는 거니까 6월에는 그러면 이제 5월 달에 못했던 것까지 해서 이제 열심히 쪄야 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성을 가능하면 빨리 좀 끝내서 네. 구성하고 법안들 밀린 것들 좀 또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하나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지방선거가 석 달 정도 남은 건데요. 석 달도 안 그렇습니다. 남은 거네요. 오늘이 89일이죠. 네. 예. 그 행정통합, 그러니까 TK 통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광주 전남의 경우에도 일부 에서는 군에서는 아주 이제 뭐 반대를 처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그걸 다 그 해당되는 의원님들 그리고 뭐 광역자치단체장들께서 다 설득하셔가지고 진짜 완벽하게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대구는 다 찬성하는데 경북의 의원님들이 경북 북부 쪽에서 반대를 하셔서 네. 결국은 완전한 찬성 당론으로는 안 되고 투표를 통해서 찬성표가 조금 많은 네. 걸로 해서 결국은 찬성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뭐 투표가 끝나자마자 반대하는 시군구 의회에서는 반대 성명을 내버렸어요. 그게 이제 8개 네. 시군구 의회인데 경북에 22개 시군구 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가 듣기로는 딱 절반은 찬성하고 절반은 반대한다고 들었어요. 11개, 11개. 네. 그런데 이제 근데 왜 8개냐? 8개만 반대했냐고 이제 3개 시군구는 해당 의원님이 찬성한다는 의사 표시를 해서 직접 아마 시군구에서는 반대라고는
표하지는 못했지만 반대 의향이 좀 강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지형적인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구 경북이 통합되면 대구가 아주 최남쪽에 위치하거든요. 대구 경북이 통합되고 나면 결국 대구 중심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남쪽에 있어서 경북 북부는 소외될 거다라고 하는 예.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찬성하기가 좀 쉽지 않은 지역민들이요. 예, 어. 아주 반대가 심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근데 이제 지금 국회의원들은 통합하라고 저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예. 국회의원들의 하라고 해서 지역민들이 반대하는 통합을 반대하는 추진할 건 수가 없다.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설득을 해달라.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 하고 난 뒤에도 계속 그걸 잡음이 했던 생길 수 것에 있으니. 대한 잡음이 생길 수 예. 있으니까 다른 것도 아니라 통합 문제 부분만큼은 음. 좀 완벽하게 한 목소리가 된 네.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나중에 진행되더라도 뭐가 잘 안 되면 그때 통합을 해서 잘 안 됐다. 또 그때 통합을 주도했던 정부 뭐 이렇게 또 비난의 얘기를 할 거 화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요청을 계속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종국의 통과 가능성은 몇 %나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통합 특별시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은 높습니까, 낮습니까? 저는 지금은 좀 낮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네. 통합 특별시로 그러니까 TK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은 이런 것 같아요. 반대가 좀 있지만 다수가 찬성을 좀 하고 있고 반대하더라도 그냥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네. 해달라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대전 예. 충남도 예. 처음엔 다 찬성해서 거기서부터 그렇죠. 시작했는데 예. 그리고 거기는 뭐 광역의회가 국민의힘 위주로 꾸려져 있어서 네. 조금 반대를 하고는 있지만 또 우리 당 의원님들은 실제로 다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도 다 해야 되는 예.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네. 일종의 이제 TK 할 것 같으면 대전 충남도 하라. 같이 해야 된다. 지금 광역자치단체장 두 분은 약간 정치적인 셈법 때문에 안 네. 하시겠다고 그렇죠. 마음을 바꾸신 것 예. 같거든요. 그리고 뭐 당에서 안 하는 걸로 했으니까 광역의회도 여기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뭔가 이 공감대가 있으니까 갑자기 광역의회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찬성한다고 난리를 치다가 갑자기 반대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또 공천 받아야 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세무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를 무릅쓰고도 해야 될 것 같으면 대구 경북도 하고 대전 충남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보수 언론들은 민주당이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내세우면 대구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있으나 대구특별시로 통합을 하면 당선 가능성이 어려워져서 통합에 반대하는 거다라고 비판합니다. 그게 이제 본인들의 눈높이로 세상을 자꾸 보다 보면 네. 다 그렇게 봐집니다. 예. 저희는 절대 지금 선거 유불리하고는 관계없이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다시 설계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어떤 정부라고 하더라도 지역 균형 발전 정말 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네. 지방주도 성장하고 싶어요라고 끊임없이 외쳤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되고 수도권 중심으로 완전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모든 쫙 것을 빨아들이죠. 사람과 기술 인력과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빨아들이는 예. 것처럼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가서는 대한민국이 안 된다라고 미래가 생각을 없다. 하고 있고 그 기회를 한번 타파해 보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특히나 집권당과 네. 정부가 무슨 그 광역자치단체장 하나를 더 가져오고 덜 가져오는 거 하고 이게 무슨 그 큰 그게 있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예. 그 확실히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 출마 가능성은 그럼 없습니까? 저는 이제 아마 총리님께서는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말은 쉬운데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도 하셨고 장관도 하셨고 총리까지 하신 분이 갑자기 네.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내가 나갈게요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렇죠. 진짜 당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당이 아닌 게 아니라 뭐 요청을 하거나 하는 건 모르지만 뭐 약간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나오시죠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나가볼까? 이건 좀 예. 아닐 것이다. 예, 그게 이제 총리까지 하신 마당에는 그게 쉽게 그런 건 개인이 판단해서 해야 되는 거죠라고 이렇게 미루는 예.
그 지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정말 당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우리 네. 후보의 경쟁력, 그다음에 우리 당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성, 네.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예. 정도의 급의 사람을 우리가 추천을 하면서 한번 우리 당에게도 기회를 한번 주시겠습니까?라고 예, 하는 예. 것을 흡수할 수 있는지라고 할 때 그래 김부겸 전 총리 같으면 총리까지 하신 분인데 네. 저희가 이런 분을 한번 좀 써주십시오라고 예. 하는 걸로 내보냈을 때 괜찮게 받아들여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김부겸 총리께는 자기 희생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네. 결과를 장담할 그렇죠. 수는 없으니까 예, 예.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여서 사실 당도 쉽게 막 요청을 드리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을 것 않다. 같고요. 진짜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고민은 하시지 않을까 예, 지도부가 그런 예.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선거 전략과 관련해서 김부겸 전 그렇습니다. 총리를 어떻게 할 네네.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할까요? 고민을 고민 하고 있는 중이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법무부 특별점검팀에서 무려 1,600쪽짜리 예.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접견 전화 녹취록이 나와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즉각 국정조사 요구를 하겠다. 10일 요구서 제출한다는 건데요. 국정조사 필요하죠. 예. 네. 그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 굉장히 네네. 많은데 핵심은 검찰의 조작 기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사건하고 깊이 관여되어 있는 박상영 검사는 이 자체가 허위 보도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녹취가 됐던 것이 허위라는 허위가- 건가요? 예. 녹취가 남아 있는데 그걸 허위라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보면 얼마나 우리가 그 사실 이화영 그 부지사 건으로 해서 연어 파티 뭐 그것도 아니라고 했었었고 처음에는 다 네. 아니라고 했었는데 다 맞는 걸로 그렇죠. 나왔었고요. 지금 김성태 그 회장의 얘기도 내가 진짜 준 게 있으면 줬다고 하고 싶다. 싶다. 진짜. 예. 그리고 아예 누군가를 똘똘 이렇게 말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것도 그렇죠. 기한을 언제쯤으로 보고 보고 있다. 있다. 2023년 6월인가 예, 그때쯤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예. 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묶여 있는 상태이고 먹잇감에 그러니까 불과- 안부수한테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고 누구한테는 뭐 하라고 하고 그것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관련돼서 증인으로 또는 참고인으로 불려오는 사람들의 말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것까지를 다 얘기를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거기 이화영 전 부지사도 끼어 있는 거 예, 아닙니까? 이게 조작이 되지 않았다. 예.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김성태가 자고 일어나가지고 예. 접견을 하면서 자기가 새로운 소설을 썼다는 것인지 그 그것도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도 않은 네. 시절에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좀 밝힐 필요가 있다. 네. 저희가 이제 원래 뭐 보면 진행 중인 재판이라든지 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하지 않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아, 그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 그냥 이 사실관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네. 조작되고 왜곡된 상태에서 계속 재판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최소한 사실관계를 전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과정에서는 네. 밝힐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도 져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게 생각합니다. 보면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하는 게 모두 7건인데요. 네네. 대장동 위례, 그다음에 김용전 부원장 사건, 쌍방울,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 네네. 관련 명예훼손 언론인 사건.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사건입니다. 7건 정도로 예. 저희가 했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데 뭐 국민의힘은 반대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국정조사 여야 합의로 주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국힘이 반대를 한다 끝까지 그러면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추진을 하는 겁니까? 단독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의혹들이 지금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뭐 통계 조작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지금 이제 진행 중이기도 한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전원 무죄가 나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명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서 항소를 하긴 했는데 그것도
그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네, 네. 예, 누로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얘기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걸로 또 이렇게 한 거니까 원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어찌 예. 보면. 그래서 1심에서 저는 무죄가 나오는 것 같으면 이거는 무리하게 조작한 것이고 또 하나가 그 통계 조작 그 기소 사건은 네. 검찰이 재판정에서 음흠. 조작 왜곡이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바꿨어요. 왜냐하면 네. 그때 부동산원에서 나왔던 증인이 청와대로부터 지시받은 게 없다. 조작하라고 지시받은 게 없다라고 했더니 바로 검찰에서 조작이 아니라 수정이라고 저희가 공소장을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수정이라고 참. 조작 왜곡이라고 보도자료까지 내놓고. 냈는데 수정이라고. 예. 그리고 청와대에서 개입했다라고 했는데 감사원 발표조차도 예. 대통령이 개입한 정황은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였었고, 그러니까 시작은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청와대가 개입해서 난리를 친 것처럼 했는데 네. 감사원에서 나중에 결국은 검찰로 넘길 때는 그거는 없고요. 음흠. 나머지 그냥 통계 조작은 있을 수도 있는 것도 같고 하는데 검찰이 조작 왜곡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검찰 스스로가 재판정에서 조작 왜곡이 아니고 수정으로 참 참 모렴치합니다. 합니다. 예, 검찰청사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벌써 의원님 별말 얘기 여쭤보지도 좀 않았는데 안 벌써 했던 것 근데 같아요. 59분인데요. 그 댓글창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TK는 통합시켜주지. 처음에 TK 민심이 국민의힘 당에 배신감 느낀 건 사실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에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TK 통합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8개 군 제가 이제 몇몇 의원님들 저도 아시는 분이 있어서 네. 최소한 8개 군 시군에서 반대 성명 의회에서 낸 거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찬성으로 예. 그거라도 그게 확인이 되면 예. 바로 통과가 좀 되는 좋겠다고 제가 예. 이제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좀 드린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 8개 군이라고 하지만 인구수는 적은 거는 아니어서 예, 이렇게 예. 반대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무리하게 막 하는 거 쉽지 않아서 그거를 사전적으로라도 정리를 좀 해주시면 네. 훨씬 좀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얘기를 간곡하게 드리기도 그렇군요. 했습니다. 어쨌든 지역 내 여론이 확실하게 네. 예, 정리가 되면 좋겠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가 제출한 중수청 공소청 법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 보니까 뭐 4인방 얘기가 나오던데요. 뭐 네. 추미애 법사위원장 저 김용민 간사 그리고 또 서영교 의원 그리고 또 한 분이 이제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이렇게 네 분이서 네네. 그 정부안과 관련해서 이대로 그냥 가게 되면 매우 곤란하다. 반드시 국회 안에서 수정안 제출을 해서 재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정책위 의장님 곤란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정책위로는 오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의총에서 이걸 그 정부안이 이미 우리가 이제 공청회도 하고 뭐 2차례 3차례 정도에 걸친 의원총회를 거쳐가지고 네. 한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당론으로 추진하자. 네네. 다만 이제 아주 뭐 미세하게 조정할 것이 있으면 원내 지도부하고 상의해서 그런 음흠. 것들은 좀 정리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당론으로 조금 되어 있는 상태여서 네. 원내 지도부가 조금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법사위 전체의 의견은 좀 아니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다른 분들은 그 정도면 정부안 받아도 큰 문제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지난번에 이미 기수정된 안들이 예, 있으니까요. 있으셔서 그런 의견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의원님들은 또 그게 아니시고 해서 그런 의견들이 아마 법사위 전체 의원님들하고 아마 얘기를 좀 하실 것 같아요. 원내가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아마 원내는 당론으로 하고 이게 어렵사리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당정과 청와대까지 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 부분이니 조금 존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요청을 해서 그런 얘기는 하시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12일 국회에서 처리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댓글창에 보니까 한정혜 TV 구독했습니다. 의견 주신 분 계시는데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정혜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주에 또 나오십니다. 네, 자 의장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